골프는 한 번 자세를 만들면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일 때 스윙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아웃인으로 덮어치는 스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그만큼 인아웃 스윙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골프를 정말 좋아해서 몇십 년을 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 세대에선 인아웃 스윙을 못하겠으니 너가 한번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뤄주렴.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인아웃 스윙을 못해 자신의 아들에게 인아웃 스윙을 해달라고 말을 해 3대째 인아웃 스윙을 못하는 이야기예요. 웃기죠? 근데 왜 아웃인 스윙이 아닌 인아웃 스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슬라이스 때문이에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 큰 원인이 바로 이 아웃인 스윙이죠. 두 번째는 거리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편하게 멀리 치려면 인아웃 스윙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 한 번씩 더 보고 오세요.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남겨둘게요. 그렇다고 아웃인 스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유명한 선수인 존 람이나 브룩스 캡카도 아웃인 스윙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의 아웃인은 뭐가 문제랬죠? 네, 대부분 덮어치는 스윙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아웃 스윙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윙 일관성도 생기고 일관되고 멀리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아웃 스윙이 뭘까요? 한번 프로 선수의 스윙을 자세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선수는 브렌트 스네데커라는 PGA에서 발승을 거둔 선수예요. 자, 보면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손 엄지가 웃기죠? 살짝 뗐다가 붙여요. 아무튼 스네데커는 다운스윙을 보면 확실하게 인사이드로 클럽을 내립니다. 그 다음 보면 스윙을 타겟 라인 바깥쪽으로 밀어치지 않아요. 홀을 그리며 스윙을 하는데 타겟 라인 기준으로 인사이드에서 공을 치고 아주 살짝 타겟 라인 바깥쪽으로 나간 다음 바로 들어오죠. 자, 어떤 느낌으로 스윙해야 하는지 알겠죠?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고 싶다고 타겟 바깥쪽으로 클럽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을 안쪽으로 하는 것부터가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는 핵심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쉽게 인아웃궤도 만드는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윙 경로를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시각화, 즉 상상을 하며 스윙하는 거예요. 스윙을 할 때 골프공에 대각선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훈련은 특히 이런 분들한테 정말 유용해요. 복잡한 스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여러 기술들, 즉 머리는 고정하고 발은 이렇게 내리고 손목은 어떻게 하고 하는 복잡한 동작을 동시에 신경 쓰기 어려운 분들이죠. 바로 우리 같은 아마추어예요. 그 이유가 이 시각화 훈련은 우리 몸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걸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골프공 대각선 방향, 즉 인아웃 쪽 방향에 못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런 다음 그 못을 망치로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돼요.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윙을 할 때 몸이 자연스럽게 인아웃 궤도로 만듭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시각화를 너무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며 스윙하는 건 스윙 동작을 단순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시각화를 의식하면 오히려 더 경직된 스윙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각화 연습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떠올리되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 연습도 정말 간단합니다. 공 3개만 있으면 돼요. 게이트 드릴이에요. 아까 시각화가 중요하다 했죠. 게이트 드릴도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3개의 공을 대각선으로 배치해서 말이죠. 근데 물리적인 피드백도 해줘요. 바로 공을 건드렸는지로 인아웃 스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죠. 연습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타겟 대각선 방향으로 3개의 공을 두세요. 치려는 공 15에서 20cm 앞, 또 3에서 5cm 안쪽에 공을 두세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치려는 공 15에서 20cm 뒤쪽, 또 3에서 5cm 바깥쪽으로 공을 두면 되죠. 여기서 어떻게 스윙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공을 건드리지 않고 가운데 있는 공만 정확하게 치면 돼요. 자, 이 게이트 드릴을 할 때는 처음부터 풀 스윙을 하지 마세요. 처음 몇 번은 천천히 스윙을 연습하며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풀 스윙을 하며 스윙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영상 초반에 인사이드 아웃 궤적을 만드는 핵심이 뭐라 했죠? 네, 맞아요. 다운스윙을 안쪽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다운스윙을 바깥쪽으로 한 다음 회전하면 무조건 아웃인 스윙 궤도예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안으로 하는 연습 방법인 펌핑 드릴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펌핑 드릴을 할 때 클럽을 제대로 안쪽으로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닥에 얼라이먼트 스틱을 둬야 해요. 만약 얼라이먼트 스틱이 없다면 다른 클럽으로 두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른발 바깥쪽을 기준으로 90도를 만듭니다. 하나는 왼발과 수직으로 선이 그어지고 하나는 왼발 라인으로 스틱을 둬야 하죠.
그 다음 왼발 라인으로 둔 스틱을 절반 각도 위치에 둡니다. 그럼 45도가 되겠죠. 여기서 또 절반을 나눠서 옮겨야 해요. 그럼 22.5도가 되죠. 이 각도가 클럽이 안쪽으로 다운스윙을 하는 평균 각도예요. 이건 타이틀리스트 TPI에서 알아냈죠. 자, 그럼 펌핑 드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똑같이 어드레스를 한 다음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펌프질을 하듯 한번 내리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 내리고 다시 올린 다음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얼라이먼트 스틱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펌프질을 하며 팔을 내렸을 때 클럽 샤프트 각도가 얼라이먼트 스틱과 평행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윙하면 인아웃 스윙 궤적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인아웃 스윙을 만들어도 페이스를 잘못 컨트롤하면 드로우가 아닌 훅병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골퍼들이 슬라이스를 고치려고 인사이드 아웃 궤도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사실 페이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아무리 스윙 패스를 인아웃으로 만들어도 페이스가 열려있으면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페이스를 닫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페이스 컨트롤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탑스피드 골프의 클레이 코치는 이렇게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릴리즈 동작을 하며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이죠.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P6에서 P8까지만 스윙하며 페이스를 제대로 닫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P8, 즉 임팩트 이후 클럽이 지면과 수평인 포지션에서 페이스가 어떤지 확인하며 스윙하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스퀘어로 공을 친 거예요. 반면 슬라이스가 나면 페이스가 살짝 열려있죠. 근데 드로우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나 많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클럽 페이스를 닫아야 하죠. 근데 이렇게 닫으며 스윙해도 슬라이스가 나거나 드로우가 되는 분들은 릴리즈 할 때 좀 더 과장되게 닫으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과장된 동작을 하며 손과 손목을 회전시키는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연습장에서 공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작은 스윙을 하며 P8에서 페이스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초반에는 이 P8 포지션 때 클럽을 멈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치만 점점 클럽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충분히 드로우를 만드는 페이스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비거리도 높아지고 슬라이스도 없어지는 인아웃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네, 다운스윙 때 안쪽으로 다운스윙하기. 이걸 연습하는 건 펌핑 드릴이었죠. 또 시각화를 하며 인아웃 패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게이트 드릴과 망치질을 하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훈련 꼭 하세요. 그럼 3대가 못 이룬 꿈, 인아웃 스윙 단 10분 만에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실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드라이버 정타치는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구독해놓으면 절대 놓치는 일 없겠죠? 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골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싱글을 치려면 드라이버를 집에 두고 오면 된다는 말이죠.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님들도 그런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 드라이버의 이치를 깨닫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드라이버는 뭐가 핵심이죠? 네, 비거리입니다. 비거리를 높이면 스코어를 낮출 수 있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비거리를 높이고 오비 나지 않는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손목입니다. 브라이슨 디셈보는 대표적인 장타자고 필 미켈슨 역시 나이가 들었음에도 투어에서 여전히 300야드 넘는 거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손목이에요. 손목 힌지를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손목 힘은 빼고 힌지는 만들고 또 그 힌지를 유지한 채로 임팩트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엄청 어렵다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님들 싱글 치게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크루장이에요. 드라이버 비거리 폭발시키는 손목 사용법 자세히 알려드리고 실제 연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골퍼 스윙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레깅이에요. 먼저 레깅을 알려드릴게요. 레깅은 백스윙을 한 다음 다운스윙 때 손목으로 유지하는 클럽과 팔 각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며 내려오는 걸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손목이 풀리지 않은 채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레깅이 비거리를 높여줄까요? 바로 헤드스피드를 임팩트 직전에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 영상에서 피트 투게더 드릴 알려드렸었죠? 두 발을 모으고 스윙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스윙하면 몸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스윙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비거리가 절반 이상 줄던가요? 아니요. 대부분 본인의 원래 비거리보다 10에서 20% 줄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인 비거리보다 더 멀리 나왔을 수 있죠. 바로 손목을 사용해서 임팩트 구간의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레깅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골프는 섬세한 운동이라고 했죠. 그 디테일을 프로와 아마추어를 비교하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마추어부터 봐봅시다. 아마추어는 백스윙 탑에서 약 100도의 레그각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도 못 만드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100도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근데 다운스윙을 보면 어떤가요? 네, 너무 빨리 풀리죠. 손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는 21마일이에요. 이 정도면 투어 프로 수준이에요. 진짜 힘이 센 거죠. 근데 손이 가장 빠른 지점이 공에 너무 가까워진 후에 만들어져요. 이렇게 손이 가장 빠른 지점이 공이 가까울수록 클럽 헤드가 가속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클럽 헤드 스피드가 높아지기 어려워요. 힘은 힘대로 들어가지만 헤드 스피드에 전달되지 않는 스윙이죠. 또 그리고 이때의 팔과 클럽의 각이 몇 도죠? 네, 131도예요. 많이 풀렸죠. 결국 클럽 헤드 스피드는 82마일밖에 안 나왔습니다. 반면 프로 선수는 어떤가요? 이 프로 선수는 아마추어와 똑같이 손이 가장 빠른 속도가 21마일이에요. 근데 백스윙 때 레그 각은 몇 도죠? 네, 90도고 다운스윙 때 이 각도 그대로 손이 내려와요. 또 최대 손 속도를 더 빨리 만들어내요. 공과 손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손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죠. 그래서 클럽 헤드가 공을 임팩트하기까지 더 많은 가속 시간을 확보해요. 그 결과 어떤가요? 네, 87마일의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냈죠. 자, 프로 아마추어를 비교했죠. 똑같은 힘을 썼는데 단순히 레그를 더 오래 유지하고 손이 공과 멀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만들어냈는데 헤드 스피드가 5마일이나 차이 났어요. 자, 이렇게만 비교하면 우리 스윙 크루 아니겠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플로트 로딩을 사용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 스윙은 어떤가요? 네, 다운스윙 때 레그 각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스타일로 스윙을 합니다. 보면 손이 가장 빠를 때 속도는 똑같아요. 21마일로 말이죠. 근데 다운스윙 중 레그 각도를 줄이며 헤드가 가속할 에너지를 손목에 더 응축해요. 그래서 결국 헤드 스피드가 90마일이나 나오죠. 신기하죠? 이제 마지막 LPGA 프로 선수를 봐볼게요. 이 선수는 18마일의 손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린 아마추어보다 손속도가 느리죠. 그럼 이 느린 손속도를 어떻게 보완했을까요? 바로 손이 가장 빠른 타이밍을 더 일찍 만들었어요. 그래서 82마일의 헤드 스피드를 만들었죠. 아마추어랑 똑같아요. 이 선수의 예시는 힘이 없더라도 타이밍과 레그 각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비거리를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영상에서 다들 아이언을 들고 있지만 드라이버도 똑같습니다. 스윙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힌지를 만들고 레그를 유지한 채로 다운스윙 하는 게 비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연성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타이틀리스트 연구소에서는 6번 아이언으로 유연성 체크를 하더라고요. 라이 각이 60에서 62도 정도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네, 먼저 오른팔 위에 6번 아이언 헤드가 위를 보게 되세요. 손목 부근에 말이죠. 그 다음 오른손목을 위로 꺾어서 클럽의 솔에 손등이 닿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든 힌지를 만들고 레그를 해서 비거리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그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레그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턴 스텝 턴 드릴이에요. 클럽을 잡지도 않고 몸 회전을 연습하는 드릴이죠. 여러분, 제가 손목만 말씀드렸지만 이 레그를 유지하려면 바디 스윙을 해야 해요. 몸이 충분히 회전되어야 임팩트 때 손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죠. 그래야 손목이 풀리지 않고 임팩트까지 올 수 있어요. 몸이 회전되지 않으면 손이 지나갈 공간이 없어요. 근데 또 공을 쳐야겠으니 손목이 풀리며 임팩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레그 못 만듭니다. 자, 그럼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클럽을 잡지 않고 팔을 X자로 가슴에 얹으세요. 처음엔 발을 모은 상태에서 어깨를 회전해서 백스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왼발을 앞으로 내딛고 몸을 회전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하게 느껴야 될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가 골반보다 늦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골반이 어깨 회전을 리드해야 하죠. 그래야 어깨와 골반의 회전 시퀀스를 느끼고 몸 회전력으로 클럽을 끌어내리며 레그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른손목을 교정하는 드릴이에요. 손목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몸 회전만으로 클럽을 회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 연습이죠. 이거 연습하면 손에 힘은 빠진 채 힌지가 유지되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아이언을 준비하세요. 그 아이언 헤드를 왼팔 겨드랑이에 끼웁니다. 그 다음 오른팔은 클럽 샤프트 앞쪽으로 가져가서 손목에 거세요. 클럽 그립 맨 앞부분에 걸면 됩니다. 그 다음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를 잡으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이 훈련을 할 때 뭐가 중점이라고 했죠? 네, 몸 회전으로 클럽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할 때 클럽이 손목의 힘이나 손목 각도로 움직이면 안 되죠. 자연스럽게 몸 회전으로 클럽이 회전하는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회전하니까 어깨를 충분히 돌려야 클럽이 회전되죠? 네, 이 두 가지 연습을 하면 여러분 레그를 만들며 드라이버 비거리를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하고 스윙 전체를 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이 휴버 임팩트를 사용해보세요. 이게 꽤 괜찮은 연습 도구라 그런지 롱 드라이브 우승자인 마틴 보그마이어 선수도 사용했더라고요. 휴버 임팩트는 백스윙 때 따다다닥 하는 소리로 코킹과 힌지를 언제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다운스윙과 임팩트 때까지 오른손목을 강제로 고정시켜서 완벽한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줘요. 이게 물리적으로 손목을 고정해버리니까 몸을 충분히 회전해야 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레그를 만들고 바디턴을 하는데 진짜 탁월해요. 그리고 특별히 휴버에서 저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서 스윙크루 구독자를 위한 특별 쿠폰 입력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비거리를 높이는 약간의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백스윙 때 코킹을 백스윙 초반 6시부터 9시에 전부 만드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 부근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까 플로트 로딩을 사용하는 프로 선수 알려드렸죠? 이 스윙이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비거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근육이 최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근육이 먼저 늘어난 후에 바로 수축해줘야 하는 거죠. 손목을 너무 일찍 사용해서 코킹을 만들고 그 각도를 유지하며 스윙을 하면 손목과 팔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채 근육을 사용해요. 그래서 다운스윙 때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죠.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농구에서 점프할 때 다리를 구부린 다음 바로 뛰어야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목 코킹과 레깅각을 백스윙 후반부에 만들어야 다운스윙 때 스피드를 폭발시킬 수 있죠. 휴버 임팩트를 사용하면 백스윙 때 코킹을 언제 만들었는지도 피드백이 가능하니 구력 한 5년은 단축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드라이버 비거리 폭발시키는 손목 사용법을 알았습니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뭐였죠? 네, 레깅을 만드는 게 1단계, 그 다음 단계는 백스윙 탑 부근에서 코킹을 해서 비거리를 폭발시키는 거였어요. 골프는 진짜 하면 할수록 어려운 스포츠예요. 너무 섬세해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만으로 공이 슬라이스냐 페이스냐가 갈리는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매력적이에요. 성공 확률이 낮은 도전을 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심장 박동을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겠지만 즐겁게 연습하세요. 우리는 스윙크루니까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님들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 가장 먼저 잡는 클럽이 드라이버예요. 근데 이놈의 드라이버만 잡으면 똑바로 멀리 보낼 생각에 부담감이 되게 많아지죠. 어떻게 해야 드라이버를 똑바로 멀리 칠 수 있을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바로 정타예요. 드라이버 스윗스팟, 즉 헤드 가운데로 공을 치는 거죠. 근데 정타를 한 번도 못 쳐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골프는 뭐가 중요하다 했죠? 네, 일관성이에요. 10번 중에 한 번 정타 치는 스윙이 아니라 10번은 정타가 나오는 스윙을 해야죠.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 중에 에이, 이건 투어 프로나 가능하지 라는 나약한 생각이 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정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핵심 비법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게리 플레이어의 팁, 스크래치 골프 아카데미의 설립자인 아담의 팁, 마지막으로는 미국 PGA 골프 코치인 테일러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마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이거였구나 하며 무릎을 너무 쳐서 관절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무릎 조심하며 시청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잭 니클라우스는 25년간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고 아놀드 파워는 6년밖에 메이저 우승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스윙 일관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관성은 왼팔을 몸에 붙여서 테이크오를 시작해야 만들어지죠. 게리 플레이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봐보시죠. Now, watch this. Poison. This I only learned when I was 70 years old. I won all those majors, 165 tournaments, 18 majors, 9 on both tours, swinging the wrong way. Only found this out when I was 70, and it suddenly twigged on me what the greatest player the world had ever seen, Ben Hogan, did. But he wouldn't tell you. But he mentioned it to me, though I was too damn dumb to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He mentioned it to me in 1957, and I did not understand it. And I only figured it out when I was 70 years old. Now, when you go back and you're there, I was always taught, straight back, straight back. Now, when you're playing under pressure, you can be there. Watch the differenc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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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So we're talking about this discrepancy of that. Now, if you're that far out when you're playing tournaments, you're in trouble. You've got to be able to swing the exact same way, and even then it's tough. So now, if you go back with your left arm across your chest, wham, there,
See that? You're then the same every single time. 게리 플레이어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선 매번 똑같이 스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왼팔을 몸에 붙이며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죠. 만약 왼팔이 몸에서 떨어진 채로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스윙할 때마다 매번 다르게 스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왼팔을 몸, 즉 가슴에 붙이며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늘 똑같은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왼팔을 붙이며 스윙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백스윙 탑까지 겨드랑이를 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백스윙을 할 때는 팔이 몸에서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P3에서 P4 포지션으로 갈 때예요. 왼 겨드랑이를 붙여야 한다는 강박의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완전 경직된 백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스윙을 하려면 몸이 돌아야 하는 구간과 팔이 움직여야 하는 구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테이크백을 할 땐 왼팔을 몸에 붙이며 하고 P3에서 P4로 갈 때 겨드랑이를 떼보세요. 한 5번만 말이죠.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칠 때마다 똑같은 방향으로 공이 날아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관성을 올렸으니 칠 때마다 가운데로 쭉 뻗어나가는 정타 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스크래치 골프 아카데미의 창립자인 아담 베즐젯은 정타를 치기 위해 2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클럽을 너무 스티프하게 내려오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된 바디 로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아담 스콧의 스윙 영상을 보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골반 라인에 선을 그어봅시다. 그 다음 백스윙 탑 자세를 확인해 볼게요. 어떤가요? 선 밖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 다운스윙을 보면 어떤가요? 네, 왼쪽으로 엉덩이를 쭉 내밀죠.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는 왼쪽 엉덩이보다 더 아래로 내린 다음 왼쪽으로 밀고 있어요. 이런 동작을 만들어야 클럽을 타겟 방향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스윙 패스를 만들어 정타를 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다운스윙 해야 아담 스콧 동작도 만들고 클럽을 샬로우하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바로 클럽을 수직으로 내리는 거예요. 백스윙 탑까지 간 다음 클럽을 수직으로 내려야 하죠. 이렇게 옆으로 보면 스티프하게 내려오는 것과 수직으로 내려온 차이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연습을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수직 낙하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 스콧처럼 하체 회전을 훈련하는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아담은 한 가지 연습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버킷 드릴이에요. 한국엔 이런 공 바스켓이 없으니까 양동이나 집에 있는 바가지 아니면 쿠션을 들고 연습하면 돼요. 두 손으로 버킷의 양 끝을 잡은 다음 어드레스를 잡습니다. 이 안에 물이나 모래가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걸 밖으로 보내려면 이렇게 등이 굽어진 채로 상체를 과하게 회전해서 퍼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엉덩이를 쭉 내밀면서 회전을 해야 물을 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작이 훨씬 파워를 많이 만들어내죠. 바로 이 느낌이에요. 근데 이 연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버킷에 물을 퍼낼 때 공을 향해서 물을 퍼내는 게 아니에요. 타겟 방향으로 물을 퍼내는 느낌으로 해야 하죠. 만약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을 공 방향으로 하면 얼리 익스텐션이 돼요. 그래서 꼭 타겟 방향으로 물을 퍼내는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드라이버의 정타는 그냥 가운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헤드가 위로 가면서 헤드 중앙을 쳐야 하죠. 그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를 똑바로 멀리 보내기 위해선 어퍼 블로우를 해야 합니다. 즉 스윙할 때 드라이버가 최저점을 지난 후 위로 올라가며 공을 쳐야 하죠. 이 사실은 대부분 골퍼가 알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골퍼들은 이 어퍼 스윙을 하려면 공을 스탠스 앞에 둬야 하는 걸 압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왼 어깨 라인에 맞춰서 공을 두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을 두고 스윙을 해도 어택 앵글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임팩트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드레스를 서면서 어깨가 수평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어퍼 블로우로 공을 치기 위해선 왼 어깨가 오른 어깨보다 높아야 해요. 그래야 척추가 기울여지고 헤드가 올라가며 임팩트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임팩트 때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골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헤드를 공 뒤로 두면서 본능적으로 몸을 공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오른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깨 기울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척추가 기울어지나요? 아니요. 그리고 인궤도로 스윙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옆에서 보면 다운스윙을 안쪽으로 했을 때 클럽의 최저점이 공 뒤에 있게 돼요. 반면 다운스윙을 바깥쪽으로 하면 클럽 최저점이 공보다 앞에 있게 되죠. 이때 오른 어깨를 보면 어떤가요? 네, 앞으로 나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단 2초 만에 고칠 수 있을까요? 바로 공보다 7에서 9cm 뒤에 드라이버 헤드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는 거죠. 이렇게 어드레스만 잡고 스윙을 하면 어떤가요? 네, 실제로 헤드가 스탠스 중앙 매트를 스치며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퍼 블로우로 치게 되죠.
근데 이 방법이 약간 어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연습하면 스윙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클럽이 스탠스 중앙 부분에서 땅에 닿는 느낌을 줘요. 또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상체는 뒤에 남아있게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퍼블로우를 만들어줘요. 이건 너무 간단하게 정타 치는 방법이니 속셈 치고 연습장에서 10번만 해보세요. 진짜 효과 기가 막힙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드라이버 10번 스윙하면 10번 연속 정타 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네, 첫 번째는 테이크어웨이 때 왼팔을 가슴에 붙이며 하는 것, 두 번째는 수직 낙하와 엉덩이 집어넣기, 마지막 세 번째는 공보다 뒤에 헤드를 두는 어드레스 하기였어요. 정타는 정말 쉽게 비거리도 높이고 일관성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정타가 골프를 즐기는 묘미죠. 그 손맛을 잊을 수 없어 계속 스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꼭 연습장에서 연습하세요. 그럼 하루가 달라지는 실력에 깜짝깜짝 놀라며 더 재미있게 골프를 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을 시즌 어디 가서 도시락 취급 안 받고 골프 좀 치는데 소리 듣는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되기 위해 저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알찬 팁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클럽을 잡았을 때 가장 자신이 없나요? 드라이버? 우드? 아마 대부분 아마추어나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롱 아이언을 가장 어려워하는 클럽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7번 아이언을 치면 140m가 나가는데 5번 아이언으로 쳐도 140m가 나가기 때문이죠.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이렇게 5, 6, 7번 아이언 거리가 똑같은 분들은 어떤 연습을 해야 번호별 다른 비거리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정타입니다. 롱 아이언은 로프트가 낮아서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멀리 나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양한 핸디캡을 가진 9명의 골퍼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핸디캡과 각 클럽별 특징을 비교 분석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드라이버와 롱 아이언은 비거리가 스코어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반면 숏 아이언과 웨지는 정확도가 스코어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죠. 그럼 이 드라이버와 롱 아이언의 비거리는 어떤 팩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헤드 스피드였을까요? 아니요, 바로 스매시 팩터였습니다. 정타를 얼마나 잘 쳤는지죠.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드라이버야 헤드가 커서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는데 롱 아이언은 길이도 긴데 헤드도 조망만 해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특히 더 정타 치는 걸 어려워하죠. 그럼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어떻게 해야 150에서 170m를 보내는 롱 아이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이번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맞아 하면 무릎을 너무 쳐서 무릎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약해서 영상 보는 거 포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번 영상도 시청 포기하셔야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헤드 스피드가 빠르면 롱 아이언 치기 더 좋습니다. 댓글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까 싶어 미리 말씀드려요. 롱 아이언을 잡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150에서 200m 가까이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공을 높이 띄워서 멀리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임팩트 때 오른발의 체중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서 뒷땅이나 타핑이 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운블로우를 하는 거예요. 공을 친 다음 잔디를 쳐야 하죠. 하지만 롱 아이언은 숏 아이언과 그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숏 아이언처럼 강하게 찍어치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살짝 쓸듯이 스윙해야 하죠. 피칭 엣지와 5번 아이언을 비교해볼까요? 공 뒤 피칭 엣지를 가져다 대면 어떤가요? 네, 맨 하단 그루브에 공이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 부분으로 치지 않으려면 뒤 로프트에서 컨택을 해야 하죠. 반면 5번 아이언은 어떤가요? 로프트가 훨씬 세워져 있죠. 그래서 옆에 대기만 해도 스위스팟에 공이 있어요. 아주 살짝만 앞으로 기울이면 되죠. 그럼 이렇게 뒤 로프트를 해서 공을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공을 칠 때 왼팔과 샤프트가 일직선이 되는 그 선이 앞으로 기울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저스틴 로즈의 스윙을 확인해 볼까요? 왼쪽은 아이언이고 오른쪽은 드라이버예요. 왼팔과 샤프트 선을 그리면 어떤가요? 네, 왼쪽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오른쪽은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롱 아이언을 살짝 쓸어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운블로우를 만드는 연습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바로 땅을 치며 스윙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습장 매트 있죠? 거기에 티나 다른 긁을 수 있는 물건으로 라인을 하나 그리세요. 그 다음 라인 5cm 정도 앞에 또 선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두 손 가운데 공을 두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앞에 있는 선을 치는 느낌으로 공을 때리면 돼요. 딱 이 정도로 다운블로우를 하면서 스윙해야 해요. 이렇게 앞라인 땅을 치는 느낌으로 스윙하는데
여전히 뒷땅나거나 다핑나는 분들이 있나요? 그건 체중 이동을 확실하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까 롱아이언은 어떤 게 문제라고 했죠? 네, 맞아요. 거리를 멀리 보내려고 높게 띄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띄우려는 느낌을 가진 채로 스윙하면 무조건 오른발에 체중이 남아있으면서 스윙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왼발의 체중을 확실히 실으며 다운스윙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텝 드릴이에요. 이 드릴은 초반에 공을 치는 연습이 아니에요. 먼저 어드레스를 섭니다. 일반적인 롱 아이언샷을 할 때 셋업을 해야겠죠. 스탠스를 어깨 넓이로 벌리면 돼요. 그 다음 백스윙을 하며 몸을 회전시키면서 체중을 오른발에 실으세요. 이렇게 백스윙 탑까지 갔으면 다운스윙도 이어서 하면 됩니다. 왼발로 강하게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말이죠. 여기서 약간 다른데요. 피니시를 할 때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며 해야 하죠. 그만큼 왼발에 체중을 강하게 실어야 해요. 공은 치지 않으니까 더 과장된 느낌으로 스윙하세요. 그러면서 이 체중 이동의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실제 이 감각 그대로 공을 치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블로우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팁을 알려드려야겠죠? 롱 아이언만 잡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쥐기만 해도 헤드가 너무 작아서 공을 맞출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거리도 150, 200m 가까이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어깨에 힘이 빠지질 않아요. 또 높게 쳐야 멀리 나갈 것 같은 느낌에 퍼올리며 스윙하는 분도 많죠. 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멘탈 때문이에요. 롱아이언, 드라이버, 숏아이언 모든 스윙은 똑같습니다. 다만 롱아이언을 잡으면 스윙 아크도 크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백스윙도 더 뒤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백스윙이 무너지면 당연히 다운스윙도 무너지죠. 그래서 롱아이언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드레스는 롱아이언처럼 서되 스윙은 7번 아이언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한 가지만 이해해도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일까요? 아니요, 2006년 US 오픈을 우승한 제프 오길비 선수가 한 말이에요. 심지어 8번 아이언을 완벽하게 치는 사람이 4번 아이언을 못 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누구나 롱아이언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결국 멘탈이에요. 어드레스는 롱아이언 치듯 스윙은 7번 아이언 치듯 하면 되죠. 예전부터 저희 스윙크루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골프를 좋아하는 한 청년일 뿐이라는 걸요. 근데 제가 공부한 걸 추리고 모아서 공유하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벌써 구독자가 25만 명이나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최근에 프로님들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 레슨 받은 것들이 더 이해가 된다는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골프가 누구한테 또 어느 지역에서 배우는지에 따라 레슨 퀄리티가 정말 많이 차이 나겠구나 라고요. 물론 저는 유튜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만 돈만 벌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용적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오려고 더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댓글이 이렇게 연습하니까 진짜 비거리 얼마 늘었어요, 또 스윙크루 보며 따라 훈련하니 진짜 싱글 쳤어요, 이런 댓글이죠. 그래서 뭐 작지만 저도 소소한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누구한테 골프를 배우던 우리 골퍼들이 정말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자라고요. 그러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말이 길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들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